작가 여러분의 민원을 기다립니다. 뭐든지 잘하려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고 부족한 점은 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겠지요. 지난달 부산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웃자면 좋을지 논의해보는 부산시의회 정례회가 열렸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아보고요. 시민으로서 이거는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산시의회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끝났죠? 네. 이번에 주로 다뤄진 논제가 뭡니까? 예, 조직 개편안과 어반루프 추진을 위한 용역비가 포함된 2021년 1차 추경안 그리고 각종 조례 재개정 등이 주요 논의사항이었습니다. 네, 네네. 쭉 지켜보셨을 텐데 이번 정례회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시의회와 부산시 집행부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늘 좀 발생하고 있는 시의 운영과 개별의 운영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조직 개편안에 대한 문제 제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거짓 준항으로 제한된 어반루프 용역비 삭감, 그리고 지역 경제와 관련된 골목상권 지역화폐 등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시의 역할을 10분 발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시의 경우는 상반된 정책 추진, 회의 자료 오류, 무성의한 답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그 부동의, 예산안에 대한 부동의, 불성실한 태도 등 시장의 공백기 동안 기강이 해이해졌거나 아니면 네. 책임 있는 행정으로 보기 좀 힘든 상황이 여러 차례 좀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 네. 들으면 그러니까 시의원들은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이를 답변하는 부산시 관계자들이 상당히 좀 부실했다. 내지는 실수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말이죠. 그 어떤 면에서 그런 건지 뭐 일례를 한 몇 가지 들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이제 숫자 오류들이 있었고요. 숫자 오류.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되게 고압적이거나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냐라는 그런 질의가 있어서 한 차례 추경 예산안이 좀 중단되는 뭐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추경 예산안 중에서 어반루프만 전체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의를 요구해야 되는데 부동의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말하는 그 당사자 공무원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심사 시간에 되게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불성실한 태도에 해당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반루프 삭감과 관련해서 뭐 제2 네. 부동의 이런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금방 이해가 안 네. 돼서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 어땠다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전체 예산안 중에 어반루프 이제 1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이제 집행부에서 네. 재논의할 걸 요구하는 절차가 있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안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타당하지 않은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뭐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10억 얘기시잖아요. 삭감을 네, 해서 네. 그러면 이제 집행부에서 재논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 관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예. 부동이라는 단어를 썼다. 예. 조금 정치적으로 들리긴 하네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정말 중요한 예산이고 예. 꼭 관철시키고 싶다면 좀 일찍 오셔서 답변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될 건데 네. 또 되게 이제 회의장에 늦게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전혀 몰랐거든요, 저희 시민들이. 네네. 일단 시의원들은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부산시정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는 부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반루프 사업, 요게 지금 전체 10억 원 예산 삭감이 돼가지고 이게 뭐 정치적인 거다 하는 의견들도 있고, 그리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례적으로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반루프 사업과 관련해서 네.
일단 이제 차량과 튜브 등 기술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건설 비용과 운영 비용 또한 막대해서 부산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실험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를 신청을 했고, 근데 그 용역비 신청이 또한 국토부의 R&D 사업 테스트베드 공모 일정을 위해서 그랬었는데 그 일정과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아이러니한 건 박 시장이 가장 요즘 중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15분 도시죠. 15분 도시는 다른 외국 사례를 보면 좀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는 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발루프는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고 건설 이후에도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당연히 지하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생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당장 필요 불급한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시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좀 이례적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해양교통위에서 상임위에서는 5억만 삭감하는 걸로 됐는데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물다고 말씀을 들어서 말이죠.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금 이렇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꼼꼼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추경 예산이 뭐 필요한 예산이거나 아주 급박하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반루프에 대해서 좀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하고 그 논의의 결과 속에서 그럼 필요해 보니까 한번 해보자 해야 되는데 시장의 공약을 이제 후보자 시절에 추진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됐고 후보자 토론회에서 세 번의 거짓말이 좀 드러나는 이런 공약이었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 건 시의회의 당연한 역할이고, 그럼 그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 절약 측면에서도 맞는 말이고, 아니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관계자가 방송을 듣고 있다면은 뭐 반론 기회를 또 만약 요청을 한다면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건 저희가 시의회가 어떻게 지금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부산시 관계자들, 특히나 이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해명한다거나 아니면 설득하려는 노력들이 조금 많이 부족했고, 심지어 지각까지 했고 또 부동이라는 말씀까지 썼다. 이 정도는 팩트로 저희가 일단 듣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동백점 관련해 가지고도 뭐 여러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동백점 예산도 이제 증액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의회가 전체 증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산시의회와 부산 지역 중소상인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지역화폐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당연한 컨텐츠가 여전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선정된 운행 대행사와 부산시의 협약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부산시가 시의원에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와 부군의 중층구조 그리고 특정 그룹에 대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을 통해 인센티브만으로 지역화폐를 하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로 이제 지역화폐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근데 새롭게 선정된 운행 대행사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해서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럼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하지 않는 이유가 운행대행사의 문제인지 부산시의 문제인지 저희가 사실은 질의서도 보냈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아직 답변도 없고, 답변이 없다면 협약서를 공개해서 어느 쪽이 문제인지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부산시가 꼭 해명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동백전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는데 뭐 얼마 포인트 남았는지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서 요만큼 써야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발자국도 좀 나간 게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만으로 이 지역화폐를 만약 추진한다면 정부의 지원이나 아니면 부산시 지원이 끊기면 이 지역화폐는
쓸 수 없는 네. 학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도 아주 다양한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담을 수 있는 게 지역화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시는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예산만 들어가는 이 지역화폐가 정말 문제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전면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이제 지역에서의 입장입니다. 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에 한번 뭐 스튜디오에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문제긴 하지만 물론 이번에 이제 시의회가 적정한 역할을 했다고는 봅니다만은 좀 회의 운영상의 체계적인 문제들도 개별 의원들의 어떤 준비가 부족한 점들이 좀 문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이 이제 어반루프와 관련해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좀 정쟁으로 반대한 것을 반대하는 또 시의회 모습이 본회의장에서 보여서 되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당의 문제를 떠나서 먼저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쓸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네. 좀 시의회 의정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 양민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